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역함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역함수를 처음 배우죠. 그리고 지금 아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됐을 거니까, 역함수에 대해서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건데 아마 개념을 많이 까먹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고등 하에서 역함수에 대해 설명을 배울 때 고등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고등 하에서는 여기까지가 포인트였어. 1대1 대응이다. 여기까지가 포인트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수투를 배웠고 선택 미적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함수 fx를 원본이라고 했을 때, 얘를 원본이라고 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일종의 상식선에서는 얘가 주구장창 증가하던가 아니면은 주구장창 뭐 해야 돼? 네, 감소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를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자, 미분에서 배운 것도 미분에서 증가함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 이해가 안 가, 요거 기억이 안 나면은 내가 지금 설명해 주겠지만은 수투로 돌아가서 한번 개념 설명을 다시 펴보세요. 자, 증가감수라는 거는 미분 입장에서는 fx의 도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던가 이거는 증가일 때 이야기고 아니면은 이거의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던가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고 수투 미분에서 배웠었어요. 이해 안 가면 돌아가서 설명 들으세요.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들께 요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역함수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당연히 그래프였어. 당연히 그래프였는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프 상에서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도 뭐에 대한 대칭이다? 네, y는 x 대칭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지수로 구일 거 아니야. 지수 함수가 요렇게 a의 x제곱 있을 때 그거의 역함수는 항상 뭐에 대한 대칭? 네, y는 x, 이 빨간색 기준선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 이 파란색이 되겠다.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로그 a의 x라는 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표시해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했을 때, 요 검은색 그래프를 위아래로 평행이동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은 얘는 오른쪽 옆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얘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로그 함수도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수 함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요렇게 y는 x를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수 함수가 이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그 반대인 로그 함수는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만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되고 아마 문제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봤을 거야. fx가 자기의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전부 다 fx가 어떤 모양일 때였냐면은 증가일 때의 모양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나? 네, 아마 여러분들 고등 하나 또는 수투에서 문제 풀었던 것들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체크해보세요. 역함수 들어간 문제들 체크해보면은 그래프 그려서 풀었을 텐데 해설지만 봐도 그래프가 전부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왔을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는, 아니, 실수.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는 왜 안 나오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1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것도 1대1 대응이고 감소하는 모양이니까 당연히 역함수라는 게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y는 x를 그려놓고 거기에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역함수 그래프를 찾아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역함수가 되겠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이게 역함수가 되는데 그게 완전히 자기 자신하고 어때야 돼? 네,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왜? 완전히 식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수히 많다라고 나오게 될 거니까 문제를 만들 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즉 감소하는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아. 물어본다고 치면은 이 그래프의 일정 부분을 잘라가지고 물어보겠죠. 요만큼만. 예,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이거에 대한 역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요 부분만 이렇게만 잘라가지고 이거의 역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던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함수 전체의 개형을 이용해서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역함수의 개념까지 섞어서 문제를 만들고 싶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도 어렴풋이는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미적분이나 수투나 수원이나 공부할 때 또는 시험 볼 때, 시험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뭐 로그 함수는 뭐예요, 지수 함수는 뭐예요, 미분은 뭐예요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문제를 만든다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씩 한번 단원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구나, 이 문제에서는 내가 배웠던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기반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라면 문제를 이렇게 만들 것 같아 라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역함수에 대해 간단 설명했는데 막 너무 길게 너무 막 처음 배우는 내용처럼 설명 안 했고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 복습 되게 짧게 했어요.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던 고등하로 돌아가거나 거기 있는 예제를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수투에서도 역함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야.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뒷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설명은 내가 어떤 걸로 할 거냐면은 그래프로 할 거야. 어떤 걸로 할 거다? 네, 그래프. 자, 그래프로 설명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역함수에 대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프를 할 건데, 이거는 내가 그림 그리는 예시만 맞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역함수 전체에 대해 맞는 말이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역함수는 그래프로 봤을 때는 항상 앞에서 복습한 대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지수함수는 아니고요.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요. 지수함수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증가하는 y는 fx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반대쪽에다 그리면은 얘가 대칭, 이거에 대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 점에서부터 수직으로 그어지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간 여기를 지나는 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얘가 뭐가 되겠다? F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F 프라임, F 인버스 X, 이거 읽을 때는 영어로는 인버스라고 읽으세요. 인버스 X, 이 역함수의 어느 한 점에 대한 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요거를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게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방금 내가 그 파란색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느 특정한 점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y는 x하고 수직으로 지나가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지난다라고 말했었어. 그러면은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여기에서 이 역함수에서 대칭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그게 당연히 원래 함수 위의 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대칭이라는 관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점을 지나는 순간 변화율 사이에서도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잘 해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서로가 역수입니다. 서로가 어떤 거다? 서로가 역수이다. 즉 여기 빨간색 1번 기울기하고 빨간색 2번 기울기를 각각을 내가 A, B라고 하면은 여기에 기울기를 A라고 하고 여기에 기울기를 B라고 하면은 기울기 A와 기울기 B는 서로가 역수라는 좀 특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자,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울기는 역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거 항상 맞는 말이니까 이거는 외워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역함수의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원래 함수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은 서로가 대칭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점을 내가 x, y라고 할게. 여기를 x, y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네, 여기는 당연히 x, y 대칭이니까 y, x라고 불러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라는 거는 내가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미분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는 f 프라임 얼마가 되겠다? x가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기울기도 요거에 대한 미분에 대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기호로 쓰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역함수라는 뜻이고, 그거를 미분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될 거고, 원래 여기에 x라고 적어야 되는데, 지금 그 x좌표가 어떤 거야? 네, y가 되는 거야. 이렇게 y가 되는 거니까, a는 f'x라고 적을 수 있고, b라는 거는 역함수의 미분한 값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역수라는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역함수의 미분값은 뭐가 되겠다? 그거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원함수의 미분계수의 역수가 되겠다라는 게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어떤 걸 이용한 설명이었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요 두 개의 1번 기울기하고 2번 기울기는 서로가 역수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f 역함수에 y가 들어갔을 때 x가 나온다는 이거는 점을 알고 있지. 여기 말하는 거야. 요거 말하는 거야. 자, 요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어떤 거다? f 역함수를 미분했을 때 그 y 값 넣으면은 과연 뭐가 될까? 요거 알고 싶은 거잖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내가 약간 조금 확장을 할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XY라는 거는 그냥 FX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거고 Y, X라는 거는 이 역함수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를 대표해가지고 그냥 문자로 적어 놓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의 설명을 할 때는 여기부터 보이는 x, y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x, y는 전부 다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변수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지금부터 요 부분을 미분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합성함수 미분을 활용하는 거니까 뭐에 대한 미분을 할 거냐면은 당연히 x에 대한 미분을 써볼 거야. 뭐에 대한 미분을 쓸 거다? x에 대한 미분을 쓸 거다. 그러면은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1로 끝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역함수 자체가 하나의 함수니까
그냥 f 인버스의 프라임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원래 여기가 뭐로 끝나야 되냐면은 x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역함수기 때문에 x로 안 끝나고 y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이 y라는 거를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왜 그러냐? y가 지금 상수가 아니라 y는 fx라는 원본에서부터 출발한 역함수이기 때문에 즉 x는 f 인버스의 y 이렇게 적히기 때문에 y도 x로 표현한 하나의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x에 대해 미분할 때 당연히 합성함수 미분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당연히 안에 들어간 y를 미분한 y 프라임이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여기까지 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나누게 해주면은 내가 구하는 역함수의 미분한 결과는 결국에는 y 프라임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y보다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f 프라임을 적용하면은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x에 대해 미분해줘서 우리 x 프라임 x분의 1입니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변수로 x, y 또는 y, x를 변수로 확장을 해도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각자의 담임 선생님들께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꼭 말하세요. 그럼 뒤에 넘어가가지고 예제를 풀면서 역함수 미분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역함수 유인법을 이용해가지고 dx분의 d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y라는 거는 루트 5제곱근 x, 그러니까 x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미분하는 걸 알고 있겠지만은 역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dx분의 dy를 구해보겠다는 소리야. 여기는 해설을 따라가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주어진 식의 양변을 5제곱하면은 자, y 5제곱은 x라는 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에 대해 미분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주인공이 y가 된 걸로 미분을 해볼게요. 즉 y에 대해 미분하면은 dy분의 dx라는 거는 여기를 y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5 곱하기 y의 4제곱 dx분의 dy가 아니라 dy분의 d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dy분의 dx라고 적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마지막 요 두 번째 줄 dy분의 dx는 5 곱하기 y의 4제곱입니다 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역함수 미분법은 요거를 위아래로 뒤집으면 된다는 게 역함수 미분법이야. 그래서 따라서 dx분의 dy는 dy분의 dx의 분의 1이고 그게 그대로 대입해서 5 곱하기 y의 4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그걸 다시 뭘로 바꿔주면 돼? x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x 4제곱의 5제곱근 분의 1이 내가 구하는 dx 분의 dy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해가지고 이 x의 5분의 1제곱을 미분한 결과가 되겠어요. 그럼 역함수 미분을 활용한 게 여기 x고 역함수 미분을 활용한 게 내가 이미 배웠던 걸로 미분하는 거하고 맞는 방법인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냥 이걸 x에 대해 미분하면은 5분의 1 곱하기 x의 5분의 1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거는 5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5분의 4제곱이 돼가지고 식을 정리해주면은 5 곱하기 5제곱근 x 4제곱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직접 미분하는 방식을 써도 되는 거고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뜻이야. 즉 여러분들한테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번하고 3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는데 안 될 것 같으면은 담임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함수 fx가 x3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5x고 그거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 프라임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해라. 즉 역함수에다가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에 함수 그거의 미분계수를 구해봐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 있는 설명들을 예시를 들면은 gx라는 거는 지금부터 내가 f'이라고 f-1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구하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f-1에 여기다가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래. 그러면요, 내가 앞에 설명한 거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f-1의 프라임 y하고 똑같은 거니까 얘는 결국에는 우리 f'(x)분의 1하고 똑같다고 했었지. 여기까지 기억이 나죠? 그럼 결국엔 내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역함수를 미분할 바에야 이렇게 3차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거를 미분할 바에야 원래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가지고 그거의 역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다라는 게 역함수 미분법을 배운 이유였어.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돼? 일단은 f 프라임 뭔지 모르겠지만은 x 값을 구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근데 그 x 값은 뭐야? 역함수가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역함수의 x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원래 함수의 x 값 구하는 소리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요 y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은 역함수 입장에서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는 원래 함수에서 x라는 걸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fx라는 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 x 값을 찾는 게 먼저예요. 이게 최우선이야. 역함수 미분법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찾는 거야? 역함수의 x값에 들어가는 그 마이너스 3이 나올 때에 x값, 원래 함수의 x값 먼저 찾는 게 항상 최우선이야. 요거 먼저 찾아보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5x는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요 x값부터 찾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방정식 풀어보면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은 0이니까 x가 얼마일 때 0이냐면은 마이너스 1일 때 0이겠지.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조리제법을 풀어보면은 1, 3, 5, 3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고 마이너스 2고 3이고 마이너스 3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는 0을 찾고 싶은 건데 요 뒤에 있는 2차식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면서 항상 2보다 크다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무슨 소리냐? 얘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얘가 0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0이 되는 게 뭐밖에 없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값이 무엇인지 내가 찾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요것만 계산해 주면 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어떤 걸 찾는 거냐면은 요거 찾을 거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답으로 적어야 될 게 어떤 건지 분명히 나왔지. 어떤 거? f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라는 게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미분계수 값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거를 내가 드디어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fx 미분합시다. fx 미분하면은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 빼기 6 더하기 5여서 2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미분계수는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은 미분계수의 역수가 될 거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기 두 번째 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기 두 번째 것도 여기 위에 풀이가 길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번째 것도 문제니까 해보세요. 탄젠트 역함수를 물어봤잖아. 이거 여러분들 탄젠트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죠? 이거 대학교 때 배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거 모르니까 당연히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역함수에 1을 넣은 값이 얼마가 나왔을 건데 즉 요 간단하게 해주면은
요거를 미리 바탕을 살펴보면은 역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올 건데 그게 과연 원래 함수에서 뭐가 되게 하는 값이다? 1이 되게 하는 값이다. 요 t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g'1이라는 거는 f' 그때 x값에 대한 미분계수의 역수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역함수 미분법 문제 풀 때 필요한 단계는 딱 두 단계였어요. 어떤 거냐? 역함수의 결과가 나오게 하는 원래 함수의 x값부터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은 그 미분계수의 역수를 구해주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되겠다라는 게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정말 기본적인 예제를 푸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그냥 거의 역함수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다 필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2번 문제 풀면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역함수의 미분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자면은 자, 어떠한 역함수에 대해서 특정한 x값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x값이 나오도록 하는 y 값을 먼저 구하고 미분계수는 그거를 미분한 것분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요것만 한 줄짜리 요것만 기억을 해 놓으면은 나머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거 넘어갈 거니까 역함수 미분법 한번 다시 복습하세요.